옛날엔 이런 애들 다 욕먹었어요. 어설프게 한국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얘네는 영어도 잘해, 한국어도 잘해. 이걸로 바뀐 거예요. 얘네들한테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쳤을 때 아이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 가격이 낮아요. 하지만 디베이트를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원어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컨셉이니까. 안 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쓰세요. 하루. 어학원이면. 마인드 필요 없어요. 하루. 우리는 어학원이 아닌데요. 어학원이 아니시면 원어민을 공식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뭐 몰래 쓰시거나 몰래 쓰시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한 2텀 정도 보내고 온 애들은 얘네들이 더 원어민스러워요. 그리고 행동도 막 완전히 막 뭐 옷도 막 얘네들 장난 아니고 얘네들이 훨씬 원어민스러워요. 원어민들 보세요. 저거 그냥 청바지에다 얘네 맨날 이렇게 후질구란 티만 입고 오고 얘네들 패션 감각 테러예요 완전히. 근데 이렇게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미국에서 나온 애들은 완전 세련되죠. 얘네들 쓰는데 뭐 불법 아니잖아요. 한국 애들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영어로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디베이트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디베이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해요. 애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비싸게 돈 썼는데 방법이 안 쳐놓고 수업하라니까 애들이 한마디도 안 하죠. 한마디를 하게끔 만들려면 디베이트 들어가기 전에 계속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영작이에요. 오늘 토론할 것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어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알프라고 원어민회가 오는데 원어민회가 들어오는 디베이트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주제를 먼저 뭐예요? 라이팅 시켜요. 그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들이 글쓰기를 하고 그 글 쓴 거를 뭐예요? 봐줘요. 오히려 라이팅 시간에. 그래서 알파 시간에 애들이 프리라이팅 프리라이팅 아니죠. 주제 던지고 글쓰기 하고 알파 시간에 선생님이 그걸 봐줘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움을 경험하세요. 저희도 이거를 생각해낸 게 그전에는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반 애들은 그냥 눈만 꼼뻑꼼뻑 뜨고 맨날 한마디 굿모닝 뭐 아니면 굿모닝 뭐 이거 끝. 예, 그리고 뭐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혼자 그나마 이제 원어민이 뭐 테스토리라도 이렇게 수업을 했던 원어민들은 그나마 지가 앞에서 막 애쓰면서 어떻게 이게 티칭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원어민을 만날 확률 우리나라에서 5%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그냥 미국인, 그냥 캐나다인, 티칭 경험 하나도 없고 그냥 영어를 시부렁거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놀러 왔다가 그냥 돈 버는 거죠. 그냥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티칭 마인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냥 얘네들. 그러면 얘네들도 말 안 해? 그럼 얘들도 그냥 혼자 몇 마디 뭐 이게 그럼 옆에서 이렇게 원장님이 다 유리창 넘어서 받고 보고 있으면 아씨 이게 돈지랄이다.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라이팅을 먼저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 애들이. 할 얘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자기가 쓴 거 있잖아요. 먼저 처음 입트 얘기할 때는 자기가 쓴 거를 가지고 앞에 가서 친구들 앞에서 그냥 처음에는 읽으라고 하세요. 자기가 쓴 거.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는 엄마랑 같이 뭐 요리하는 거, 한국 요리 중에 뭔가 소개할 거 있어. 그럼 애들 뭐 잡채, 뭐 엄마랑. 그리고 저희는 엄마들한테도 문자 보내요. 왜? 있어 보이잖아요. 한국 요리에 대해서 내용을 어머니가 한번 적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라이팅을 할 겁니다. 글 쓰고 나면 그거를 또 원에 와가지고는 이제 선생님이 약간 첨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원어민 애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잡채에 대한 걸 얘기해. 그럼 원어민 애들도 신기해가지고 잘 들어요. 그러다 지가 질문을 이제 해. 그럼 여기 있다가 이건 이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할 얘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있으면. 그래서 모든 디베이트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라이팅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얘기거리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로 토론해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 봐보세요. 한국말로 토론해도 대학교 때도 그러잖아요. 꼭 뭐 하는 놈들만 얘기해요. 말하는 놈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클래스에 있어도 뭐 대학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 수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한 10명 앉아있으면 한 2명만 얘기해요. 나머지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관찰형 평가라는 게 뭐예요? 그럼 대학은 누구만 가는 거예요? 10명 중에 떠드는 2명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은. 얘네는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머릿속에서. 인상이 안 박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우리 애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습시켜야죠. 그게 핑계거리가 안 돼요. 고교학점제에서는 토론 베이스고, 그 토론을 뭐로 해요? 선생님이 관찰형으로 평가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준비를 시켜줘야죠. 면접 4명이서 면접 딱 대학교 들어왔어요. 그럼 교수님이 주제 던졌는데 2명이서는 얘기하고 여기 조용히 있어요. 끝나고 나와갖고 하는 말이야. 아, 저는 너무 소심해갖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 땡. 그리고 끝인 거지, 뭐. 뭐 타고난 성격이 소심해서 말을 잘 안 해봐서 그걸 뭐 인정을 해줘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안 되면 연습시키면 돼요. 안 되면 연습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 베이스로 있어야지만 그러면서 뭐가 키워지는 거예요? 협업 능력이 키워져요. 협업 능력은 뭐냐면 남들이 이렇게 이제 발표했잖아요. 내가 잡채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발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아이들은 하나씩만 질문하는 연습시켜요. 그러면 질문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아이들은? 경청하는 습관이 생겨요. 뭐를 들었어야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한 문제씩 꼭 질문하는 걸 만드셔야 돼요. 질문지를. 그래야 경청하는 습관이 되고 그게 이제 계속 컨티뉴가 돼요. 그래서 이 디베이트에 대한 거는 꼭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 어학원이 아니라면 제가 얘기한 대로 알바몬에 올리면 시급 2만 원이면 다 뽑아요. 원어민이 아니니까. 시급 2만 원이면 뽑아요. 영어 잘하는 애 엄청 많아요. 우리가 뭘 생각하든 지 자신이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적어도 이제 스피킹에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외국 나가잖아요. 지금은 우리 원장님들이 살던 그 시대가 아니에요. 유튜브 지금 내가 틀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다 딱 틀면 연대 가가지고 딱 틀으니까 얘 면접 이게 지나가다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거 나오면 학교 딱 갖다 대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다 그러는데 오면 하이 그럼 적극적이야 애들이. 다 대화를 해. 프리토킹. 그 중에 몇몇은 어이씨 거의 원어민 나보다 잘하네 이 새끼.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 뜨끈뜨끈해. 지금은 어느 정도 레벨 이상 학교 애들은요 프리토킹 다 가능해요. 왜? 어학연수 6개월 1년씩 다 가잖아요 요즘은. 안 되면 필리핀이라도 짧게 다 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딸내미라 뭐해 뭐 이래가지고 잘 안 보내는 거지. 그게 아니면 솔직히 어학연수 한 번 보내는 거 1년에 뭐 한 2천이면 되는데 다 가요. 다 가요. 그리고 요즘은 똘똘해갖고 어학연수 비용만 딱 대주면 거기 가서 알바하면서 집 먹는 건 또 다 해결해 애들이. 그래서 뭐 옛날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돈 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원장님들이 어학연수 혹시 가셨다 오신 분들 있으면 그 가실 때는 어때요? 그 시대는 막 알바해가면서 막 이런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저도 보면 이렇게 어학연수 이렇게 옛날에 한 20년 전 이렇게 옛날 생각해 보면 그때 20년 넘게 그 전에 이렇게 어학연수 이렇게 한국 이렇게 같이 온 친구들 보면 거의 얘네들 귀족이야. 알바한 애들 없어. 그냥 엄마가 돈 대주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학연수가 잘 안 돼. 이게 실전에서 부딪혀가면서 접시도 닦으면서 말도 하고, 뭐, 커피숍에서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어학연수 기간 갔다가, 저녁에는 쓸데없이 괜히 도서관 가서 한국하고 똑같이, 그래서 밴쿠버 도서관, 국립도서관 가면 한국 어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다 뭐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단어 외우고 있어. 근데 궁금했죠. 그럼 한국에서 하지 왜 굳이 이걸 밴쿠버 도서관에서 여기서 이렇게 멋있게 단어를 얘네들이 외우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의외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도 연락이 오냐면 심지어 요즘은 이제 한국 여자친구 따라서 온 놈들도 많아요. 한국 여자. 근데 얘는 놀 거 아니에요. 뭐 없으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자친구가 연락이 와요. 제가 아는 애가 있는데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거 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인 걸 어기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렵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중고등학교 텀 갔다 온 애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쓰시면 좀 세이프티하게, 가격 저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형 평가라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키워드인데, 또 요거 세 번째, 자기주도성.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이 우리 학원에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하고 2년 후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수업 시수가 엄청 줄어요.
그러니까 수업 실수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한 타임에서 두 타임 정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물론 아이들은 블록형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뭐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중국 난방이도 대신 중간중간에 비는 공강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타임블록. 왜냐면 시간표를 자기가 짜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뭐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원장님들이 대학교 시간표 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이렇게 딱딱 꽉 맞춰서 그렇게 알차게 짜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느 날은 점심때 끝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떡볶이 먹으러 한번 가고 어느 날은 공강 시간 중간에 2시간 비고 원하는 수업 들으려면 그럼 뭐 할까 이제 고민도 해보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모든 시간이 딱딱딱딱 차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블록형으로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공강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기주도성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뭐 하기도 쉽겠어요. 타락의 길로 가기가 쉬워요. 추억을 옛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뭐 거의 다 모범생들이셨으니까 학교 담을 넘고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공부만 열심히 하셨을 것 같으니까. 어쩌다 한두 명 이렇게만 나오면, 뭐 어깨 힘주고 막 하면서 막 괜히 바로 앞에 있는 문방구 가서 빵 하나 먹더라도 어깨 힘주는 애들이 있어요. 난 학교 담을 넘었다, 막 이런 걸로.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냥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어요. 왜? 클러스터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수업을 우리 학교에서 짤 이유가 없어요. 어떤 수업, 예를 들면 영화의 이해라는 과목을 저는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영화의 이해라는 과목을 신청할 아이가 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개설이 안 돼요. 근데 저희 갔더니 해성여고라는 곳에 영화의 이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군으로 묶여있는 학교들은 영화 이해라는 과목을 듣고 싶으면 다 어디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해성여고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교학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경비 아저씨가 딱 잡으면 뭐야? 저 수업 들어가려고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근데 그게 11시에 나올 수도 있고 12시에 나올 수도 있고 1시에 나올 수도 있고 아무도 잡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자기주도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수업이 없어도 저 영화의 이해 갔다 오려고요. 그리고 나가서 잠시 PC방에서 한 3시간 열심히 롤을 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주도가 안 된 아이들은 타락의 길로 가기가 너무 쉬운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헛생각을. 그러면 학원이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여기서 이제 갈리겠죠. 학원이 해주는 게 지금까지는 학원 안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공강 시간을 학원에서 어떻게 이 매니지먼트 할 거냐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 공강 시간을 어떻게 학원에서 활용해 줄 거냐. 아이들은 그래서 여기 우리 남자 원장님들 많지만 군대에서는 자꾸 뭔가 시키잖아요. 왜? 일을 안 시키면 애들이 잡생각을 해요. 잡생각을 하면 사고가 난다 이러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잡생각. 뭔가 하면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 애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애들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을 혹시 가르쳐 보거나 원에 있다 그러면 처음으로 얘네들이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 첫 내신 대비를 하면 붙잡아 놓고 한번 오랫동안 있어 본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느껴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임팩트 있게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10 to 10이에요. 10 to 10 학부모들이 미치듯이 좋아해요. 아이들은 미치듯이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데 학부모가 머리끄댕이 잡고 또 데리고 와요. 왜냐면 주말에 10 to 10 하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힘들죠. 힘들긴 하는데 학원에 어떤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0 to 10 하면 꼭 강사들 시키지 않아요. 그냥 원장님들이 하시면 돼요. 원장님들이 하시면 돼요. 뭐 특별히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냐면 가르친 건 주중에 다 했고 10 to 10 할 때는 뭐만 하는 거예요? 체크만. 암기된 거 체크하고 단어된 거 체크하고 영어 기준으로는 문장 암기된 것도 체크하고 될 때까지. 그러면 아이들이 딱 느껴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 습관이 잡혀있는 아이들은 버티고 해요. 그럼 애들이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한마디 던지는 거죠. 니네 인생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을까? 너희들이 10년 후 이거는 너희들에게 엄청난 추억으로 다가올 거야. 아, 그런가요? 양념 한 번씩 이렇게 탁탁 던져주면서 애들. 자기주도가 안 돼 있는 애들은 30분을 못 버텨요. 30분 어떻게 말까?
못 있어. 이런 애들 10시간 어떻게 앉아있어요? 그럼 저희는 왜 10 to 10을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 습관, 엉덩이 붙이는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 시간이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대신 10 to 10을 하면 얘네들이 끝날 땐 뿌듯해요. 대신 원장님들 힘들어. 왜? 10 to 10 하면 대부분 자기주도가 안 되는 애는 뭐 하고 있으니까? 닭 찢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산 게 안마기. 뾰족하게. 전동 안마기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맨날 그냥 막 날리나 애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안마해주는 거야. 계속 안마해주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뾰족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왜 조는 줄 알아? 우리가 진기보행해서 그러는 거야. 밑에서부터 피가 안 올라오잖아.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혈액순환이 지금 안 돼서 그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빨리 혈관을 늘려줘야지.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리고 그리고 한번 깨워주고. 자기주도성이 안 되면 고교 학점제에서는 무조건 필패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 쪽에서는 여기서 대안이 뭐냐면 거리를 만들어주고 뭐 해야겠어요? 체크해주는 시스템이 장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씩 하면서 그래서 프리라이팅에 대한 개념, 이제 고학년일 경우에는, 왜냐면 고교학점제는 이제 고등학생들 얘기니까. 그래서 얘네들 수행평가를 위해서, 프리라이팅을 이제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적어라 하는 걸 다 영어로 적게 만들어 가요. 요번에도 이제 진로 탐색한다고 자기 꿈에 대해서 학교에서 쭉 준비해서 적어오라고 했대요. 근데 물론 그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뭘로 적어라? 영어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야. 아니 선생님 학교에서 영어로 적으란 말 안 했는데요? 근데 넌 영어로 적어봐. 얼마나 있어 보여. 담임선생님 아마 깜짝 놀랄걸? 근데 정말 깜짝 놀라세요. 야, 왜 그래? 나 잘 못 읽겠는데.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요? 강한 임팩트를 심어주는 거죠. 이 새끼 봐라. 왜냐면 여기도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지만 내 눈 안에 싹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뭔가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기서 혼자서만 새빨간 옷을 입고 위아래로 딱 있어봐요. 오이씨, 바로 보이겠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이게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적어오라는 모든 걸 저는 영어로 적어오라고 해요. 왜? 영어학원이니까. 영어학원 파트에서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 그래서 당장 요번에도 애들 다 그거 진로에 관련된 거 적어오는데 애들 다 영어로. 그러면 거기서 임팩트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성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킹 포인트. 그래서 아이들 스케줄러 관리해주면 너무 좋긴 한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게 이제는 학원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학원 밖에서 할 수 있는, 근데 수행평가가 과제형이 아니라 과업형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수행평가를 할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를 내주면 좋아요? 수행평가 문항집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줘도 좋아. 학원에서 그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재원생들에게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거 들어가고, 이제 영어과의 특징만,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영어과의 특징만 봅니다. 이제는 영어의 4대 영역이라는 개념은 없앱니다. 그런 건 없는 거고요. 4대 영역 나누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영역 분류 방식을 탈피하고 이해와 표현으로 바꾼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포커스는 이해, 표현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의 커리큘럼도 뭘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해, 표현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해는 뭐냐? 이해는 리딩입니다. 왜 이해가 가장 중요하냐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 탑을 이끄는 뭐 몇 가지 분야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계 넘버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그동안 뭐였냐면 우리는 자꾸 뭘 모르니까 수능 끝나고 나면은 이제 원어민 애들 데려다 놓고 막 빈칸 채우기 풀린 다음에 애들이 막 틀리면 막 깔깔깔 웃으면서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뭐 원어민 애들도 다 틀리는 문제를 이런 쓰레기 같은 문제를 한국에선 내고 있다고 이런 개소리하고 그러거든요.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요. 저는 여기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니면 수능 세대도 있으실 거고 고등학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국어 다 100점 만점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저희 학원에도 국어 100점짜리 몇 명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왜? 아니, 되게 물어봐요. 너 한국 사람 맞잖아. 중국에서 왔냐? 요즘 중국에서도 오니까 애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너 중국 사람 맞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국어가 모국어 맞지? 네. 문제가 한국어로 적혀 있잖아. 맞잖아. 보기도 한국어. 지문도 한국어. 근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지? 이런 거잖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럼 도대체 어느 분야에서 틀리는 거예요? 국어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빈칸 채우기 정도 풀려면요, 이거는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거 추론 능력에 대한. 원어민들이 당연히 못 풀죠. 우리도 못 풀잖아요, 한국어. 지금 안 믿어지시면 작년 국어 영역 수능 문제 집에서 다 목욕 재개하고 한번 다 풀어보세요. 몇 점이나 나오는지.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영어 교육은 그동안 뭐였냐면 인포메이션 겟이었어요. 세계 유수한 글들을 빠르게 읽고 거기서 정보를 빼오는 거예요. 저희 영어 교육은.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발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국 애들이랑 말하는 의사소통이 목표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겟이에요. 정보를 얼마만큼 빠르게. 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정보군들이 다 뭘로 적혀 있으니까?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축이 바로 이해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인포메이션 겟은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그러면 우리 커리큘럼 안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강력한 리딩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렉사 지수를 따라서 뭐 그레이드를 해서 뭐 영어 원서를 읽힌다던가 저 다양한 형태의 읽기 프로그램이 일단은 강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원서 도서관이라던가 뭐 알파에 들어오면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냥.